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 제가 시골에 있는 처녀 선생님에 대한 참 선생님이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그 여선생님이 같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좌파 쪽에 물들었거나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일부가 학생들에게 6.25 전쟁에는 북침이라고 이렇게 잘못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누군지만 알면 내가 쫓아가서 6.25 사변을 겪어봤냐? 6.25 사변 때 태어났냐? 그래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들의 누군지를 지금 현재 몰라서 제가 못 갑니다. 6.25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분명히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때는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사람들 확실히 인생하세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사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6.25 때의 그 사건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하는 그 못된 행위에 대해서 못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이 달에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을 아주 체계 있게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방송에 나타나서 한미 연합 훈련을 가지고 맹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못된 인간들이에요. 쟤네들은 얼마 있으면 뭐 핵실험도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미사일 개발하고 맨날 전장 놀이만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맹비난하는 것은 아주 공산당의 못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들 있잖아요. 쟤네들이 잘못한 거는 그에 대해서는 뭐 반성이나 사과 없어요. 무조건 얕은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좌파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아주 내가 요즘에 그 북한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서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중국이나 북한이요 6.25 때 유엔 우리나라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유엔군과 싸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남침했다. 절대로 여지껏 그거 인정하고 말한 적 없습니다. 6.25 때는 미군이 북한을 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공산당, 그것도 인간들이고 그것도 나라입니까? 한국에 지금 6.25 때 겪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이 이 좌파에 물든 사람들, 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거짓 그 역사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학생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믿는 데가 또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확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무슨 선생입니까? 그게 다 사기꾼들이지.
북한과 중국이 6.25 때 유엔군 간 싸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미군하고만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미군만 싸웁니까? 유엔에서 결정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국에 6.25 때 막으려고. 저는 어릴 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콜롬비아 군도 봤어요. 콜롬비아 군. 인천 서구에 가면 콜롬비아 군 기념 동상도 있고 기념 공원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국군도 이제 봤고요. 이렇게 베레모 같은 거 이렇게 딱 쓰고 그 영국군들 나왔잖아요. 그 영국군도 좀 봤고 미군도 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그 부모들이 토익이 그랬습니다. 터키군이 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익이 아주 그 얼굴이 좀 거무튀튀해가지고 아주 건장하고 키도 크고 한 그게 토익이군들. 그때 토익임도 말이에요. 유엔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에 왔던데 유엔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유엔군 가입한 사람들과의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좋은 인상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엔군 가서 싸운 얘기를 안 합니다. 꼭 미군하고 싸웠다고 얘기했지. 이 공산당이 없어지는 나라가 이 세계가 평화가 오는 건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힌 지 오래되었지만 정전협정 중 사문화된 중요 사항이 있다. 정전협정 13항은 남북한의 신무기 증강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무기들을 교체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옛날 그 소총 있잖아요. 소총, 장총 뭐 이렇게 옛날 그 당시에 있었던 총들 그것만 가지고 있거나 그걸 교체하면 된다 이거예요. 무기를 교체할 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 사항과 실제 교체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감시 소조가 현장 사찰로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유엔 사령부 쪽에서 스위스, 스웨덴, 북한 쪽에서 폴란드, 체코가 임명되었다. 그런데 출발부터 말로만 중립국 감독위원회였지 중립성이 지켜질 수 없었다. 폴란드, 체코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 편이었다. 중립국이었었는데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 공산 국가였잖아요. 이게. 잘못 선정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반면 스웨덴, 스위스는 진짜 중립국이었다. 남한에 들어오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 신고가 다 되었고 중립국 감시 소조가 사찰을 제대로 했다. 1955년 스웨덴 감시 소조가 남한은 전투기 631대의 반입 사실을 신고하고 사찰을 잘 받았는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수백 기의 전투기를 반입했으나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 후 북한 측 위반 사항이 너무 많고 신고도 하지 않아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이 북한 쪽에 유리하게 변화했다면서 유엔사에서 1957년 말 이 조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그 후 35년이 지난 뒤 남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북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찰을 협상할 때 북한이 정전협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군비를 증강했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북한의 핵시설 사찰에서 이런 위반 사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 이게. 이 북한의 이 문제는요. 그네들을 이 공산당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빨간 아주 새빨간 말만 하고 있어요. 거짓말만. 92년 남북한 핵 협상 때 사찰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던 북한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위기에 처했다. 93년 1월에 IAEA가 북한이 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시설에서 재처리를 통해 폴루토늄 원자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 사찰을 결의하였다. 당시 무함마드 에바라디 IAEA 사무국장이 사찰단을 꾸려 북한의 특별 사찰을 수용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김정일을 만나러 갔다. 엘베라디 일행이 북한 방문 후 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유엔군 측 연구소 연구원이 엘베라디를 만나러 빈에 갔다. 엘베라디는 자신의 전 목소리로 이북에 김정일은 개혁 개방을 선호하는 지도자로 볼 수 있었고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사찰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한 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특별 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북한은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사찰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던 역사적 기록이 있고 북한이 굶주리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공짜로 특별 사찰을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 본다고 권유했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3월 12일 북한은 IAEA의 특별 사찰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 이 북한 사람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NPT 탈퇴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지킬 건 다 지켜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편만 듭니다.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 보고 남한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합훈련을 하니 우리 중국과 우리도 대대적인 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점점 더 북한은 하는 꼴이 과간입니다. 거의 과간이에요. 그거는 이 전쟁 분위기를 더 자꾸 키워갈 뿐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루과이를 갖다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많은 사상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저렇게 중국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싸지 설치하는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거나 연합훈련하는 걸 갖다 반대하는 좌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이 좌파들을 뜯어고칠 그런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6.25를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북한, 중국밖에 없다. 세계에서 말이죠. 6.25를 미국과 이승만이 침략한 전쟁이래요. 이런 고의한 놈들,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이게요. 지네들이 쳐내려오고 나서는 여기다 떠미는 거예요. 이걸 갖다 좌파들은 또 그대로 믿고 이 전고조선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아주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들은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유엔사가 없어지면 그들의 6.25 역사 왜곡이 더 편해질지도 모른다. 옛 소련이 붕괴한 후 소련 압제에 시달렸던 폴란드 체코가 자유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7년간 중국국 지위를 유지했던 스웨덴, 핀란드가 자유와 인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 방위 기구인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은 다시 자유세계 대권위주의 러시아와 대립하는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하고 중국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6.25 사변을 남침한 걸 갖다가 그걸 북침했다고, 미국하고 이승만이가 북침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왜곡이고요. 이것이 자기들 그 당시에 문제를 덮어나가려고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중국과 북한 공산당원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 어린 세대들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좌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6.25 사변 남침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나가고 그저 어떤 얘기가 되면 말을 돌려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침략한 거, 일본이 했던 이것만 물고 늘합니다. 그래서 전에 죽창가를 갖다 불렀던 사람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좌파들의 그게 전술입니다. 좌파들의 전술. 정전협정 69전을 맞아 동북아에서 모든 국가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함께 누리려고 하면 먼저 북한,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과 냉전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중국의 역사 왜곡과 국제규범 위반을 교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력을 기르고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제자리 찾기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의 일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쪽에서 확실히 기틀을 잡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역사 왜곡해서 가르치는 전교 선생들이나 이 좌파들은 때려잡아야 됩니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바른 역사관과 그리고 바른 역사의 인식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성세대가 그걸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유엔군이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글이나 말로 하지 않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유엔군이 참전했다면 자기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엔 산하에 있는 그 회원국과 앞으로 유엔에서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까봐 그걸 갚시다. 그래 놓고는 미국과 이승만이 쳐들어왔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당의 항상 그게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좌파 종북 세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셔야 됩니다.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북한과 중국과 하고 있는 그 행태,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물고 늘어지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이 중국 보고 한국과 미국 것이 하듯이 우리도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시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 답변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어서 다음에 방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